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뉴스 코로나 소식부터 봐야 되겠어요.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오늘 발표될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그러니까 어제 하루 집계된 수치겠죠. 아마 최고 기록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게 1,145명이었으니까요. 네. 자정까지 합하면 1,2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최대치였던 작년 성탄절이죠. 1,240명에 거의 따라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일단 전파력 강한 델타형 변이가 일주일에 2배씩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반 이상 워낙 길어진 터라 방역 긴장감이 풀렸다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날씨 풀리고 또 거리두기 지침도 곧 풀린다고 하니까 활동량 자체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확진자 층을 보면은 어떤 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백신 아직 맞지 않은 20, 30대 젊은 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서울 강남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네.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방식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되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격상할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0명 안팎이 될 것 같다. 잠시 후 9시쯤이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충 추산해봤을 때 한 1,200명 넘어갈 것 같거든요. 김준일 대표. 예, 이제 어제 자정 기준이라서 제가 집계한 거를 받아본 거는 1,212명 정도로 지금 걸로?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서울이 577명, 경기가 357명, 인천이 56명, 그래서 수도권만 990명이에요. 거의 1,000명이 다 됐어요. 전체의 84.7%고 국내가 1,168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뛰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감염 속도,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변이, 그러니까 델타, 감마, 알파 이거 할 거 없이 전체 네. 변이가 지금 지난 일주일간 분석해봤더니 50.1%가 나왔다. 어제 자, 방역 당국이. 확진자들 바이러스 분석해 보니 절반가량이 변이고 변이 바이러스고, 그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알파, 베타 있잖아요. 네. 그건 어때요? 그 중에서 한 40%가 지금 델타 변이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델타 변이가 한 1주, 2주 전만 하더라도 2명, 3명 맞아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영국 변이라고 불리는 알파 변이보다 1.6배 빠르다는 거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보다 거의 2배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좀 느슨해진 느낌? 확실히 최근에 있었어요. 네. 김관 기자. 사실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밤 10시 넘어서 홍대나 연남동 네. 이런 데 가면 그 공원에 다닥다닥 앉아서 캔맥주 마시는 20, 30대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좀 빨리 좀 긴장하고 또 그렇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전문가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죠. 김관 기자. 네, 정치 이슈입니다. 7대1 반 이재명. 어젯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3차 TV토론 얘기입니다. 네. 역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견제구가 많았는데요. 그동안 이 후보를 감싸던 추미애 후보조차 갑자기 기본소득이 대표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 우선을 말하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계속 이재명 지사와의 연대 이렇게까지 지지하는 느낌으로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어제는 상당히 좀 느낌이 쓴소리 달랐어요? 그랬습니다. 추 후보는 이 후보가 그제 내놨던 이른바 바지 발언이 이제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이재명 후보 외에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후보 간 신경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금리 인상, 법인세 인하, 사면론,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맞붙었는데요. 반 이재명 연대와 함께 이들의 2등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편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납니다. 예. 종로 한 중식당에서 점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양측 모두 반문연대, 즉 반문재인 전선을 구축해서 국민의힘과의 입당 또는 합당 과정의 주도권주의라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오늘 만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보도 나오던데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좀 부인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그 교합이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부인한 건 누가 부인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쪽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예. 김준희 대표. 예. 어제 근데 3차 토론은 굉장히 11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들 못 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2차하고 사실 분위기가 좀 비슷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이 좀 명확해지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히 그러니까 뭐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이를테면은 바지를 내리겠다 그 발언에 대해서 품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냐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이재명 후보가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추미애 후보가 할 생각 없냐 묻고 예. 답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조국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국 이슈가 재보선 패인이라는 평가에 동의를 하냐 OX를 물어봤는데 네네. 이제 O라고 한 사람은 정세균, 양승조, 박용진 3명.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이 5명은 X를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조국 이슈 때문에 재보선 패배한 거다에 O. 예. 오, 이렇게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외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들이 나왔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지원 범위를 놓고 좀 후보들끼리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는 항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80%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마녀 사냥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제 별도의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 스캔들 에 관련해서는 이제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온다. 그만 좀 물어봐라.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기자들이 어제 계속 물어본 거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그래서 검색해 보시라. 그걸로 기분 나쁘다는 기자들 많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하여튼 이게 1, 2, 3차까지 했는데 가장 뇌리에 많이 박힌 회자가 많이 된 발언이 바지 내릴까요가 된 거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뭐 좀 소위 말해서 짜증 섞인 반응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당선된 다음에 다 잘라 뭐 이렇게 인터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위 후보의 어떤 안정감, 품격에는 지금은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제 그래서 박용진 후보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본선 가면 폭망각이다. 만약 본선에서 그 바지로 답변을 했었으면 폭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어제는 좀 이제 수용을 하는데 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광일 기자. 예. 그 명추연대, 네. 뭐라 그래, 재미연대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이재명 추미애 연대 가능성,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막 질문들이 들어와요. 네. 김광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일단 그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후에 사실 뭐 이 대선 이후에 마땅히 또 역할을 할 만한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추미애 후보가 사실 이낙연, 정세균 뭐 이쪽이랑 단일화하는 그림은 오히려 좀 더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방안들을 또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지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토론에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 단일화 그림은 잘 안 그려져요.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어떤 전략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제 뭐 넉넉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쪽 지지층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좀 이렇게 가져오려는 이런 토론 전략 아닐까? 이런 느낌이 더 들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추미애 후보가 누구랑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이낙연 후보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문의 표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질문도 어제 그저께 그 토론에서는 이낙연 후보한테 했어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맞닿은 거죠. 손이 맞닿은 거고. 2등 싸움이라는 얘기죠. 또 2등 하나는 싸움.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폭 그 캠프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친문 진영에.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조국 사태가 이슈가 재보선 패인이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X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교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포인트들이 꽤 많네요. 이 대목을 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 보도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렇게 큰 흐름에서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말씀 주신 2등 전략이 사실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2등 전략이 중요한 건 결선 투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이제 본 경선에서 만약에 과반 득표를 확보하지 않으면 1, 2위만 됐고 이제 결선 투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지금 그 주자들 각각의 계산은 1등은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워낙에 지지율 1위를 구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2등으로 올라가서 다른 탈락한 후보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대선 주자들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앞에서 말을 하진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캠프에 물어보면 예, 예. 그런 전략 구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등 전략. 예. 2등 전략이 포인트다. 여기까지. 야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월등하게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여러 의혹들에 휩싸여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이 깊지 않다 보니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 안철수, 유승민, 뭐 홍준표, 원희룡 이런 주자들이 계속 2등을 노리면서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